안녕하세요. 변리사 1차 특허법 강의를 맡게 된 백지혜 변리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오리엔테이션으로서 특허법이 어떤 법인지, 이제 어느 종류의 법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허법상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출원을 해서 등록받기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법이 이제 어떤 종류의 법인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법은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요. 이 지식재산권에는 크게 두 가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산업재산권은 실제 산업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크게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법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부하게 될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이 두 가지는 이제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의 일종류로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작권법이 있는데요. 저작권법은 이제 인간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서 이거는 이제 1차에서는 시험 과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2차에서는 선택 과목 중에 하나로 포함돼서 선택하실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특허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법의 목적은 특허법 제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특허법의 제1조에 나와 있는 특허법상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외우실 때 발명 보호, 이용의 이, 다음에 기술 발전 촉진의 기, 다음으로 산업 발전의 이바지의 산 해서 보이, 기산.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처음으로 이제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발명이 일단 누군가 발명자의 발명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발명을 출원을 해서 이제 발명을 등록이 돼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발명이 완성된 순간부터 특허로서 이제 설정 등록이 되는 그때까지의 발명의 권리는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발명이 이제 보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 등록이 된 이후에는 특허권으로서 이 발명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발명을 출원해서 등록받기까지의 이 출원 과정상에서 그 출원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공지예외 주장이라든지 분할 출원, 변경 출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들에 의해서 출원인이 이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발명을 보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용을 도모한다. 사실 발명이 이제 만들어지고 특허로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고 그냥 사장돼 버린다면 이제 기술 발전 촉진이나 산업 발전 이바지 이러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특허법상에서 이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허권자는 특허법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제3자는 특허권자로부터 부여받은 실시권, 여러 가지 실시권이 있는데요. 이러한 실시권에 의해서 이제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특허권이 소멸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허가 출원된 이후에는 1년 6개월 후에 반드시 공개가 됩니다. 이렇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자신의 이제 뭐 연구라든지 발명에 있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도모하는 게 또 특허법의 목적 중에 하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술 발전 촉진시키고 전반적인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특허법상의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특허법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총칙입니다. 총칙은 특허법 전반에 있어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특허법의 주체, 누가 특허를 받고 뭐 누가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주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특허법상의 기간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총칙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허 요건에 대해서 특허법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허 요건은 실제로 나의 발명이 출원한 후에 등록되기 위한 그런 요건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 요건에는 예를 들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각각의 요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 본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심사입니다.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를 출원한 후에 일정 기간 3년 이내에 심사관에게 이제 심사를 해주세요 하는 심사 청구를 하게 됩니다. 심사 청구를 하면 심사관이 이제 그 발명을 살펴보고 뭐 등록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심사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심사 파트에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심사관이 특허에 대해서 등록 결정을 하게 되면 이 특허는 요건을 다 만족했으니 등록을 시켜줘야겠다라고 등록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출원인은 특허료를 납부하고 실질적으로 특허가 등록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특허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정 등록을 받은 특허가 발생한 후에 이 특허권에 대해서 이제 뭐 특허권자가 어떻게 이거를 뭐 독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자는 이거에 대한 어떤 실시권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특허권자의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서 특히 침해, 특허권자의 특허에 대해서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특허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허 취소 신청이 있고요.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설정 등록받은 특허에 대해서 뭔가 취소 사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취소 사유가 있다고 했을 때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관련된 법규들이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은 심판. 여러 가지 심판이 있는데요. 뭐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불복 심판을 한다던가 아니면 나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지 아닌지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이런 경우에 심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재심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 하는 재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송에 대해서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 소송은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심결 취소 소송 또는 뭐 여러 가지 침해 소송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소송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국제출원 PCT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국한된 그런 출원이 아니라 한번 출원을 해서 여러 나라에서 권리를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규정에 대한 것이고요. 이 PCT에 대해서도 굉장히 규정이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PCT도 따로 빼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에 보칙과 벌칙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설명을 드리고 이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받기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원. 나의 발명이 이제 등록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는 처음으로 출원을 하게 됩니다. 출원을 할 때는 출원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이거를 명세서라고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주로 발명의 설명하고 청구 범위 하고 발명의 요약, 그 다음에 필요한 도면, 주로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발명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발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설명들, 그리고 실제로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 결과들, 이런 것들을 폭넓게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청구 범위는 실제로 내가 이 출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권리에 대해서 이제 청구항을 작성해서 청구 범위를 기재하게 됩니다. 청구 범위가 사실 이 출원서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설명할 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많이 기재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이 밑에 부분은 이제 발명의 설명으로 보시면 되고 위에 부분은 청구 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발명의 설명에 A, B, C 이렇게 3가지 발명이 있고 그 중에서 실제로 내가 권리화하고자 하는 청구 범위 부분이 AC 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분할 출원이나 변경 출원이나 여러 가지 규정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거니까 요거는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약서 부분은 그래서 나의 발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다라는 거를 좀 요약한 부분이고요. 도면은 이제 발명에 대해서 이제 그림들, 뭐 예를 들면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실험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도면들을 이제 첨부를 해서 출원을 하게 됩니다. 출원을 하면 1년 6개월 후에 반드시 출원 공개가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1년 6개월 후에 반드시 출원 공개가 되고요. 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 특허법상의 목적, 보이기산 중에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원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심사는 심사 청구를 해야만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사 청구를 하면 심사관이 이 심사를 하게 돼서 그다음에 특허법상에 뭐 문제가 없다, 뭐 특허 요건을 다 만족했다라고 하면 그 후에 특허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허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서 바로 설정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허료를 납부하면 그제서야 이제 설정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내 특허권은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기는 것이냐라고 하신다면 요 설정 등록됐을 때부터 나의 특허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허권은 설정 등록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원일 이후 20년, 출원일 후 20년까지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 기간을 존속기간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설정 등록 이후에는 바로 등록 공고 받았네요. 네, 등록 공고가 있어서 이제, 특허청장에서 이러한 출원이 등록이 되었습니다라고 공고를 내려주게 됩니다. 이게 전반적인 특허 출원에 대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우선은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이 정도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앞으로 또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